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84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전선주 중에 베스트는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대한전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금년 들어와서 처음 했던 183회차 1월 6일 소개했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베스트로 옵티시스를 소개했죠. 근데 얘는 그 당시 9,950원이었는데 1월 22일 종가를 보니까 1,250원이네요. 약 3% 흑자가 났네. 플러스 3%. 그리고 작년에 대박 182회로 소개한 파이버 프로는 12월 18일 소개할 때 4,320원이었는데 1월 22일 현재 5,520원이니까 약 한 달 만에 플러스 20%의 수익을 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버 프로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아마 적어도 6,000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한 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박 179회차로 작년 11월 13일 소개했었죠. 미 해군 MRO 관련 베스트주는 뭘까? 그래서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죠. 하나오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36,800원이었는데 1월 22일 종가 현재가 52,900원이네요. 플러스 4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11월, 그러니까 12월, 1월 약 2달 정도 됐네요. 2달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얘가 얼마 전에 그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61,000원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갖고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죠. 그러면 하나오션은 금년 내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나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인간과 비슷하게 닮은 로봇의 그 대표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거의 한 배 정도 올랐을 거고, 또 AI 그 의학 쪽의 의료주로 대표죠. 루닛이라고, 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뽑은 종목, 많은 종목이 그래도 애청자님들한테 기쁨을 줄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또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다 올랐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 댓글을 봤더니 고영이란 회사가 있는데, 고영 테크놀로지, 걔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영상에 이렇게 항의성 댓글도 남기고 그랬는데, 최근에 걔가 고영이 이틀 연속 상한가도 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손해가 많이 회복됐을 겁니다. 만약에 그 고영이 바닥에 갔을 때 자신 있게 더 추가 투자해서 종목을 늘렸으면 충분히 손해를 만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전선이 왜 전선주 중에 좋은지, 또 전선산업은 향후 그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걸 갖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큰 1번, 전선주를 유망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AI 시대. AI는 뭐라 했죠? 전기 먹는 하마라 했죠. AI 시대에 전력 설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통계가 나왔는데요. 요 내용은 전력망 교체 수요가 급증해서 K전선 변압기 관련해서 그 수출이 늘어나고 올해는 100억 불을 넘을 것이다. 이 두 분야에서만 이런 기사가 나와갖고, 이게 이제 1월 20일자 서울경제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변압기 수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먼저 전선은 2022년에는 35억 불이었는데 35억 1270만 불인데 그냥 기억하기 좋게 억 단위로만 계산하죠. 35억 불이었는데 2023년에는 38억 불로 8.6%가 늘었고요. 2024년에는 작년이죠. 43억 불로 13%가 늘었어요. 증가폭이 더 커지죠.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50억 불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2022년은 27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23년에는 35억 불로 29.6%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24년은 41억 불로 또 17%가 늘었어요. 그래갖고 변압기 증가율이 더 크죠. 그래서 금년에는 변압기도 한 50억 불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변압기가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나 이 AI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전기를 뭐 원자력 발전소든 뭐 화력 발전소든 수력 발전소든 이런 전기를 생산해야 될 거고, 그 전기를 생산한 전기를 전선에 의해서 날릴 테고, 그걸 뭐 변압기로 해서 고압으로 올렸다 뭐 저압으로 낮췄다 이런, 그리고 또 다른 전력기 뭐 배전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력기기 산업의 경쟁력이 왜 있느냐 봤더니 중저압부터 HVDC, 요거는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을 말하더라고요. 하이 볼티지 디렉트, C는 아마 케이블 이렇게 되겠죠.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20년간의 연구 개발로 아주 글로벌 경쟁력이 탄탄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전력기기 그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그 전력망 교체 수요 급증, K전선 변압기 올 수출 100억 넘본다라는 서울경제 기사에 나온 중요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선 그 수출국 비중이 미국의 20.7%, 미국 시장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중국이 14%, 베트남이 10.9%, 멕시코가 5.8%, 그리고 네덜란드가 5.5%, 기타 43.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시장이 크고 베트남 시장도 크네요. 그리고 변압기 수출국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네요. 미국이 44.8%, 사우디가 8%, 중국이 7.7%, 베트남이 7.5%, 슬로바키아가 2.5%, 기타가 29.4%. 수출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저기 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 전선 변압기 수출을 낙관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구상을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요게 이제 미국 720조 원 투자해서 AI 인프라 투자 예고에 전선 전력주가 급등했다. 1월 22일자 조선 비즈에 나왔네요. 그러면 요 기사가 참고했는데, 요 내용을 보니까 미국 내 AI 인프라에 향후 5년간 5천억 불, 우리나라 돈은 7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이게 스타게이트예요. 그 스타게이트 구상. 네, 내용을 보면 오픈 AI가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합작으로다가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해 갖고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 오라클, 소프트뱅크 요 회사가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 요 3사가 1차적으로 1,000억 불을 투자하고, 이거 143조네요. 그리고 향후 4년간 4천억 불을 더 투자해서 총 5천억 불을 투자한다래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할 거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갖고 금일 그 전선주 뭐 이 전력기기주가 아주 큰
반짝 웃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전력기기 수요 물량이 자국 내 산업 갖고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그 트럼프가 고율 관세 매길라라는 것에도 아마 관세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전력기기 수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구리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가 이제 전선에 그 구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리값이 올라가면 전선주가 그 전선 기업이 갑이기 때문에 구리값을 그 원가에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연동을 시킬 수가. 그래서 구리값이 올라가는 것도 매출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또 이제 지금 달러가 거의 1,4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고환율도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력기기 기업들이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향후 수요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되죠. 그래서 유망하다고, 미래가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20년에는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350억 불, 우리나라 돈은 약 310조 원이었는데 이게 2030년에는 5,320억 불로다가 거의 배도 더 커지죠. 우리나라 돈으로 702조 원이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전력망 투자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인터넷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타, 구글 자체 인터넷망 구축, 한국 업체 해저케이블 골드러시, 이런 1월 16일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 기사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먼저 메타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죠. 100억 불을 투자해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한다래요. 근데 이 메타가 세계 모바일 트래픽의 22%를 차지한대요. 엄청나죠, 이 한 회사가. 그래갖고 북미, 미국에서 오세아니아, 호주죠, 인도, 아프리카 이 4만 킬로미터를 해저 케이블 연결을 추진한대요. 엄청 거대한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이 구글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10억 불을 투자해서 미국, 일본 해저 케이블 연결을 추진했고, 향후 호주, 아프리카 연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러고요. 아마존은 싱가포르하고 괌, 미 서부를 연결하는 15,288km 해저 케이블 연결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그 자체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서 해저 케이블 많이 깔고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해저 케이블 그 모형, 그 실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빅테크 해저 케이블 투자가 전선주한테 굉장히 좋겠죠. 해저 케이블도 전선주가 만드니까. 그래서 해저 케이블 1위 기업은 LS전선이거든요. 얘는 빅테크와 통신 케이블 공급 협약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해저 광 케이블 직접 제조가 가능해서 케이블 생산, 매설이 통키 공급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LS전선은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LS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 광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S전선은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은 그 매설도 하고,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생산하고 매설하고 이런 그 계약을 톤키로다가 수주할 수 있다, 이런 회사가 LS전선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갖고 버지니아주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도 착공한대요. 금년 4월에 공장도 짓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버지니아 주정부하고 미국 에너지부가 이 공장을 지으면은 LS전선한테 1억 4,700만 불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해저 케이블이 이제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호재가 되니까 이렇게 LS전선도 뛰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대한전선도 해저 케이블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국 현지 케이블 공장이나 기업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의 그 자체 인터넷망 구축하는 게 전선 기업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해저 케이블 이렇게 확장이 전선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봤더니 해저 케이블 가격이 이 지중 케이블보다 40% 정도가 비싸대요. 그러니까 지중 케이블이 메타당 10,000원이다. 그러면 해저 케이블은 14,000원이다. 이런 거죠. 굉장히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리고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세계적으로 다 퇴출시키려래요. 그럼 미국도 중국은 못 믿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제돼야 돼. 그러니까 한국 전선 기업이 더 호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선 기업이 왜 유망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기기 그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값 상승하는데 그 구리값 상승하는 것도 원가에 연동시킬 수가 있고, 원가 인상에. 그리고 환율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들도 인터넷망,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해저 케이블이 전선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죠.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전선 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황을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은 이자 때문에 조바심 일어갖고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 또 경기가 나쁠 때는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절반 정도는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이 있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은 기업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시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직장인들은 저같이 성실하게 좋은 정보만을 뽑아서 무료로 소개해주는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으면 좋다고 그랬죠. 저는 저하고 친한 분들, 친지, 친구, 선배, 후배, 또 친척들 중에 가까운 친척들 이런 사람들도 다 저희 애청자니까 그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안 됩니다. 이 방송 한 달에 갖고. 그랬고요. 그 다음엔 그러면 전선주 중에서 방금 소개된 게 나왔죠. LS전선, 대한전선, 이런 전선주 중에서 어디가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투자자에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일까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 전선주 중에 베스트는 어딜까? 한번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선주 4사가 있더라고요. 대한전선이 있고, 첫째, 얘는 종합전선기업이고 세계 최고의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다래요.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또 구리가격이 올라가면은 혜택을 받는 구리가격 강세 수혜주고요. 그리고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수주도 많이 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온전선은 국내 3대 전선 전문 기업이고 최대 주주가 LS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LS전선하고 일종의 자회사 비슷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대원전선은 나선, 절연전선, 통신전선을 생산하고 송전시장 민간개방 수혜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LS가 있어요. LS. 얘는 LS전선의 모회사예요. 그래갖고 LS전선은 국내 전선 기업 중에 1위죠. 그러니까 LS, 대한, 가온, 대원 이렇게 되는데
LS전선이 1위고, 그런데 얘는 또 LS전선은 비상장이에요. 그 대신 이제 LS를 통해서 상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해저 광 케이블 매설 업체 LS 마린코인가요? LS 마린 솔루션이 손자 회사죠. 그리고 그래서 LS 전선 대신에 LS를 넣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볼까요? 24년 금년 매출이 요건 아직 그 결산이 안 끝났는데 추정치예요. 그거 보니까 대한전선이 3조 3,282억 원. 근데 작년 23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17%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144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3.4%. 수익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B2B 기업 대 기업 그 계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이익률을 높게 잡아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43% 많이 늘어났죠. 그전엔 1,000억이 안 됐는데 1,0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재무적으로도 아주 안전해졌어요. 대한전선이 한때는 재무적으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안전해졌네요. 부채 비율이 56%고 당좌 비율이 181%, 유보율이 736%.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이니까 세 개가 다 우리가 그 재무적 안전성을 따지는데 다 들어가죠. 다 만족하죠. 그 조건을. 그 대신 이제 가온전선은 매출이 1조 6,181억. 전년 대비 7.8%가 매출 증가율이 일어났고 영업이익은 471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9%.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9.5%. 근데 얘는 부채 비율이 132%. 당좌 비율은 103%, 유보율도 879%인데 부채 비율이 좀 높으네요. 그래서 약간은 불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대원전선은 매출이 4,155억. 전년 대비 7.6%가 매출 증가 일어났고 영업이익은 123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3%.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는 전년 대비 45%. 얘도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얘는 부채 비율이 107%, 당좌 비율이 132%, 유보율이 194%로 해갖고 당좌 비율 하나만 충족해서 약간 불안하네요. 그래서 얘는 재무적으로 좀 불안해서 얘는 고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LS를 보니까 26조 9,769억, 약 27조 되네요. 매출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얘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18%. 이렇게 규모가 큰데도 매출 성장률이 18%라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가 넘네요. 1조 147억. 영업이익률도 3.8%. 수익성도 제일 좋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13%. 근데 얘는 좀 하나가 좀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이 179%, 당좌 비율이 64%, 유보율은 2,968%. 이 부채가 좀 높으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무슨 갑자기 뭐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워낙 대기업이니까 뭐 부채 비율 높다라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 수준하고 향후 상승 여력을 좀 한번 생각해 보니까 1월 22일 종가가 대한전선은 13,970원, 1.4% 올랐네요. 그리고 가온전선은 64,800원. 얘도 5.2% 올랐고 많이 올랐죠. 대원전선은 3,920원. 얘는 마이너스 0.1% 소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약간 떨어진 거죠. 그 보합세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리고 LS는 123,300원. 얘는 5%나 올랐어요. 5,8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를 보니까 증권사 목표 주가가 대한전선은 17,000원. 그러니까 한 20%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그리고 가온하고 대원전선 목표 주가가 없고 LS는 21만 원. 그래서 74%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향후 목표 주가 대비. 상당히 좋죠. 52주 최고가를 보면은 대한전선은 2950원이라서 약 34%가 빠져 있고 최저가는 8674원에서 61%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지면 좋고 최저가 대비 조금 올라가면 좋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온전선은 최고가 74,500원 대비 14%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22,200원 대비 221%가 올랐어요. 작년 1월 24일이니까 거의 1년 만에 엄청 많이 오른 거죠. 221%. 그 다음에 대원전선은 5,450원이라고 약 29%가 빠져 있고, 작년 이맘때 최저가 1,132원 대비 246%가 올라 있고, 그리고 LS는 최고가 194,800원 대비 38%가 빠져 있고, 최저가 82,400원 대비 46%가 올라 있네요.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주가가 좀 저렴한 게 개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데, 그걸로 보면 안전하고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좋은 게 대한전선이고, 좀 어느 정도 투자금의 규모가 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LS전선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을 보면은 대한전선은 26.9배, 가온전선은 22.3배, 대원전선은 30.4배, LS는 7.6배. LS가 제일 PER은 접어주네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은 성장성, 수익성 면에서는 LS하고 대한전선이 제일 좋아 보이고, 재무적인 안전성 대한전선이 제일 낫죠. 그리고 주가 적정성을 볼 때는 주가가 좀 싼 거를 볼 때는 대한전선이 소액 투자자한테 유리하고, 전 여유가 있는 분한테는 LS가 괜찮다. 그리고 주가 매력도, 그러니까 향후 많이 오를 수 있고 조금 올랐고 이런 거를 볼 때는 LS하고 대한전선이 제일 좋고, 저평가도 LS가 제일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좀 이렇게 소액으로 갖고 투자하는 분들은 주가도 좀 저렴한 주 대한전선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 투자금도 두둑하고 좀 안전지향으로 투자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역시 대기업이면서 또 전선 쪽에 최고 강자인 LS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투자금이 규모가 큰 분은 좀 비싼 주야죠. 123,300원이니까 이런 LS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소액 투자자들은, 그리고 전선 유망한 분야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대한전선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셔야 되겠죠. 이제 큰 세 번째,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여기 본론을 얘기하기 앞서 첫째, 그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투자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정국이 불안해갖고, 이 정치적인 그 진로 선택이 투자 성패의 최고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진로를 택하는 그건 뭘까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거냐, 인용될 거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겠죠. 이제 정치 진로, 이 사람들의 색깔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사회주의, 평등지향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렇게 됐고, 정치 애교 노선을 보면 또 이게 분명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고 그러죠.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중, 친북 애교를 강화하고 있죠. 그건 뭐 요번에 그 탄핵 사유,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1차 사유에서도 나와 있었죠. 왜 윤석열이 네가 너무 그 일본 편향적인 애교를 해갖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멀어지게 해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한 게 아니냐,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갔었죠. 1차에 들어갔다 2차에는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친중 친북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요번에 그 비상계엄을 이유가 그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그 다음에 예산 난도질, 탄핵 폭주,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 이거를 내걸었죠.
그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기각되고 살아나온다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들어가겠죠. 그 반면에 탄핵이 인용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추출이 되면은 부정선거는 없는 게 되는 거죠. 영구 미제가 되는 거죠. 의혹이. 그리고 친중 친북 외교가 강화되고, 친중 친북 외교가 강화되다 보면 주한미군이 지위가 불안해지고 한국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이제 경제 방향은 어떻게 나가냐? 경제의 그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경제가 서로 보완되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이나 뭐 원자력, 반도체, 배터리, 전력기기 이런 게 조선 산업도 이렇게 최근에 그 한국 경제 특집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은 조선 산업이 많이 그 쇠퇴했더래요. 그게 원래 제조업인데 그 저기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쇠퇴해갖고 거의 배를 만들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한국 조선업에 많이 의존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이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좀 더 기술력은 우리가 위고 가격 쪽은 중국 쪽이 위죠. 그런데 미국이 군함을 중국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지면 조선업은 발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미국은 원전 그 설계나 이런 건 잘하는데 원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공사하고 이런 거는 한국이 더 잘한다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전기업 뭐 두산에너빌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가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설계, 한국은 원전 건립, 이렇게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또 뭐 반도체도 미국은 그 설계 위주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조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대만의 TSMC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서로 보완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뭐 전선이든 변압기든 배전반이든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국과 미국은 서로 경제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둘 다 발전 윈윈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되면은 중국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하고 친해지니까 둘이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 경제는 서로 보완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중국이 한국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원자력도 뭐 서해 쪽에 원자력 발전소 엄청나게 깔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보완 관계가 될 수가 없고 경쟁 관계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한국한테 손해다. 제 투자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돌아오면은 한미 간에 서로 보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데, 만약 축출이 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지향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적인 그 공약이 기본소득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포퓰리즘이 되면서 만연이 되겠죠. 이런 이제 상태로 변하는. 그럼 투자의 영향은 어떨까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외국 자본이 회귀하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겠죠. 그리고 수출은 활성화되고 한미 경제가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주가도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겠죠.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된다면 주한미군 지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외국 자본이 떠나겠죠, 한국을. 그러면 환율은 올라갈 테고 수출은 급감할 테고, 이럴 경우에는 대중 관련주, 정치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겠죠. 떨어지겠죠, 주가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탄핵이 투자자 입장에서 기각되는 게 좋은 건지 인용이 되는 게 좋은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데 유리한 요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최고는 50% 돌파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52%까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물증이 속출했어요. 뭐 스카이데일이라는 그 작은 신문사에 보면은 뭐 중앙선관위 이 연수원에서 체포된 99명 중국 스파이가 99명이 체포됐는데 일본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트럼프도 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아무래도 친미주의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조선소도 그 군함 수리도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군함 수리 맡기려면 믿는 사람 맡겨야지. 못 믿을 사람 내가 중요 정보 놔주면 그 중국에 팔아먹을 사람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그래 요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기각하는데 그 탄핵이 기각시켜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데 유리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지율이 상승하고 부정선거 물증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극 지원해 줄 거고. 근데 반면에 이재명 쪽의 그 탄핵 인용파 쪽이 유리한 요인은 야당이 특검도 밀어붙이죠. 또 그리고 계속 탄핵 압박도 하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그 최상목 부총리도 계속 탄핵을 압박하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리고 권력기관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했더라고요. 뭐 국회는 당연히 그렇고 공수처, 경찰, 언론, 노조, 헌법재판소, 법원 막 이런 데가 다 거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그 권력기관들이 또 힘을 갖고 있는 데들이 다 그 이재명 대표 편에 붙어 있지 않나 그래갖고 그런 거는 진짜 불안한 요인이죠. 하여튼 이건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미디어 리서치가 1월 20일, 21일 그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탄핵 기각해야 된다는 사람이 47.1%,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사람이 46.7%, 근소하게 기각이 더 앞섰더라고요. 이런데 만약 이게 6대4 이렇게 뭐 7대3 이렇게 나온다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못 시키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한미일 그 삼각공조로 다 해갖고 자유진영에서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은 뭐 북중러 독재국가 속에 들어가는 건 저 개인 생각은 별로 안 좋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데 뭐 제가 개인이 5천만 분의 1이 원한다고 뭐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여론이 이 탄핵 기각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 걸 보고 안도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이게 뭐 확 6대4나 7대3까지 벌어지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우리 애청자님들은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는 탄핵 기각을 원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는 탄핵 인용을 원해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금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투자 전략 대안전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전국을 이렇게 전국 그 불안을 감안해서 단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집 전략은 그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그 2990원 작년 6월에 최고점 찍은 다음에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찍으면 올라가서 13,970원 거의 14,000원 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파르게 최근에 올랐어요. 그리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다 상향이고 120일 이평선까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좋은데 단기에 너무 조금 오른 건 같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일 이평선하고 5일 이평선 사이,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14,000원 사이에서 한 2, 3회 정도 분할 매집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도 전략은 단기 목표가 16,000원 되면은 한 15% 정도 단기 수익 내고 한 절반 팔고,
또 2만 원 넘어가면 절반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냐면 그래야지 현금을 일정 부분 항상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오래 갖고 있다가 안 오르고 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리고 또 너무 초기에 다 팔아버리면 많이 올랐을 때 또 수익을 많이 못 봐갖고 속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 매도, 분할 매도를 권장하는 겁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는 대한전선 기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대한전선의 기업 개요와 종합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설립은 1955년 2월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출발했네요. 진짜 오래된 회사죠. 그 다음에 상장은 68년 12월. 그리고 소재지는 경기 안양, 안양에 있고요. 동안구 관양동에 있네요. 대표는 송정민 부회장, 이분이 호반산업 대표네요.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호반산업인데 지분이 41.98%, 42% 정도 갖고 있고요. 종업원이 1103명. 작년엔 1000명이 안 됐는데 올해는 1100명이네요. 100명이 더 늘었네요. 평균 연봉은 6,700만 원. 주요 제품은 전력 및 절연선이 31%고 나선 및 전선이 50%고 통신 케이블이 2%고 기타 17%네요. 그리고 전선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LS 전선이 49%, 대한전선이 34%, 가운전선이 17%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장성을 보니까 성장성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2021년에 1조 9,977억, 약 2조가 조금 안 되죠. 2조 가까이 됐는데 2022년은 2조 4천억, 2조 4,505억까지 23%가 늘었네요. 무려. 그리고 2023년은 2조 8,440억, 16%가 늘었고, 올해는 2024년에는 3조 3,282억, 17%가 늘었어요. 매출이 이제 3조 3천억이 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1년에 395억, 22년에 482억, 23년에 798억, 금년에 1144억. 많이 늘었죠?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재무적으로 안전성도 보셨고, 근데 종합 의견은 얘는 전선 시장이 향후 전망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안전하고 선장성도 양호하고, 그래서 얘가 주가가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지금 이제 14,000원 다 갔으니까 요 사이에서 이렇게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분할 매집하고 있다가 적어도 16,000원 넘어가면은 좀 절반 팔고 2만원 넘어가면은 이렇게 파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조금 딱딱한 주제인데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죠? 자기 책임이라 했죠.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해를 봐도 나밖에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수익 투자에 대한 결정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알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도 꼭 부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